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위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황 최근에 장이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는 제쳐두고 일단 코스닥이 장중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였습니다. 장중에 중국 상해 지수도 올라갔고 그랬는데 장 후반부터였나요? 갑자기 메지온이 하한가 갔었고 그다음에 HLB 하한가 어떤 바이오 업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사실 그런 이슈들만 없었으면 오늘 코스닥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일단은 바이오주들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심리가 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죠. 일단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 테마, 그러니까 성장 종목군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합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장중에 61선을 좀 돌파를 했었는데 돌파 흐름을 계속 유지는 못했어요. 일단 그래도 장대 양봉은 유지를 했다. 11선, 5일선 지지는 받고 올라와 있다.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그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올랐던 것도 저희 기술주, 대형주,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였죠. 그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가 장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미국 그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나 S&P 500은 좀 빠졌는데 나스닥만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좀 하반기에는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지금 지수를 대부분 포션을 차지하는 게 대형 기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또 반도체 섹터인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이 살아나느냐. 그렇다면 또 장이 살아나게 되면 상승 섹터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냐. 이게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양일간 G20 정상회담이 이제 열립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그 다음에 29일 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방한을 하면 또 대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대북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일단 내일 그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기초를 기초를 끄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죠.談判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예측이 조금 어렵죠. 사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그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정치, 행정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談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통 큰 서로 간에 어느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談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죠. 한 20%? 30%는 안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유예. 기간 좀 갖자. 그래, 너네 조금 양보했지, 우리 양보했는데談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볼까? 너네 조금 협상안 좀 다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유예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휴전이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안전한 결렬. 그러면서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확률이 좀 높다. 단판 조금 제쳐두고. 일단은 저는 1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2천억 달러 무역 관세를 매겼잖아요. 2천억 달러 그 수출품에 대해서. 근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수입했던 물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미국은 소비가 경제 대부분입니다. 한 60, 70%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이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유권자들이거든요. 근데 소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실질적인 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재선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미중 무역 협상 어느 정도 타결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연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아주 높고, 아니면 이거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타결. 일단 이렇게 보면 유예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결렬시켜버리고 관세를 매겨버리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안고 재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를 좀 시키면서 계속 협상을 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유예만 시켜도 증시에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좀 된다. 그럼 안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특히 IT 업체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면서 대형 IT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안도랠리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도체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반기, 보통은 이제 3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에서는 D램 그리고 낸드 생산량을 한 5%씩, 총 한 10% 정도 줄인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수량을 줄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여기서 더 꺾이기는 어렵다. 바닥은 잡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위 제재로 인해서 마이크론에서 수출을 그러니까 일단은 하위하고 거래를 중단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네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위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또 더 떨어지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키는 또 반도체 섹터만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D램 값이 제일 중요한데, D램 값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서버 업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버를 주사업 혹은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더 해서 서버를 더 확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를 확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D램 재고가 줄어든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이 D램 서버 업체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낸드 가격은 일단 지금 마진 코스트까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하면 적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낸드 생산량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값은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과거에 또 그 반도체 업황이 연속 3분기, 4분기였나요? 계속 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그래서 하반기는 좀 살아나지 않겠나. 본격적인 반등은 아마 내년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반도체 업황은 바로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예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면 안도랠리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주가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섹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만 없었으면 양봉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좀 빠졌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요 정도 올라오면 또 빠질 거예요 라고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11선이 지지되고 양봉이 나왔을 때 조금 기대를 했어요. 이 120선, 물론 음봉이 나왔지만 120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60선 돌파하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740선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단기적인 조정들은 좀 있겠지만 라고 봤는데, 여기서 60선 돌파를 못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20선에서 오늘 양봉 유지하면서 조금 지지 혹은 21선 부근에서만 끝났어도 다시 조금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 바이오 섹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또 빠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봐야 이제 여기서 한 8포인트, 10포인트 정도인데,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지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오가 안 좋아요.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 임상 실패 뭐 루머들도 돌고요.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런 루머, 사소한 루머, 예전 같으면 그런 루머가 나와도 회사에서 아니다 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사소한 거 하나, 그러니까 악재에 굉장히 예민해진 거죠. 그 루머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많으면 일단은 담보 부족이 발생하거나 혹은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것 같으면 팔아야 됩니다. 이걸 팔던 A란 주식을 팔던 아니면 B란 주식을 팔던, 그래서 담보 여력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섹터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어떤 바이오 섹터가 약해져 버리면 다른 쪽에 영향을 받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일단 수익 난 걸 팔아야 돼요. 사람이 사실 손실 난 걸 파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뭐 반등할 것 같거든요. 그럼 바이오를 예를 들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요. 그래서 담보 부족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손실이 덜 났거나 혹은 이익이 나는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바이오가 여기서 빠졌어요. 담보 부족이 날 것 같아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또 빠져요. 그럼 또 다른 거 또 팔아야 돼요. 이거 끊는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또 팔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더 하락하고 다른 거 또 영향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특히 코스닥, 특히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또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 그런 악성 물량들 혹은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일단 청산이 되면 또 좋아져요. 그러면 수급 공백이 생겨버리고 주가 자체가 싸져버렸기 때문에 쉽게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기관 외국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투매가 나오는 게 오히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물량들이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온 물량들이 없거든요. 그게 오늘 단기로 끝일지 내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투매가 나오고 하락하면 3일 정도 더 가더라고요. 일단 오늘 만약에 담보 부족이 났어요. 그래도 안 팔아도 돼요. 버팁니다. 내일까지 봐도 돼요. 담보 부족 2일차까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다가 못 판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내일 소폭 오르면 또 팔 수가 있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팔자 혹은
내일 빠져버리면 오후에 담보 부족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빠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3일째는 이제 마무리로 남은 물량들이 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일, 짧으면 이틀이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틀 만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 박앤세일인 거죠.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역발상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오히려 주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고 모멘텀이 있으면서 그런 종목들 혹은 그런 종목군 섹터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목 그런데 장의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할인 영가입니다. 영가, 저가. 그런 게 저가죠. 주가 이렇게 빠졌어. 이거 저가가 아니라 오르다가 장 영향에서 뭐 조금 빠졌다. 이게 저가죠. 이게. 저가 개념이 그런 식으로 가요. 아니면 장이 완전히 장 영향 혹은 어떤 종목이 한번 1, 2분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 근데 3분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좀 못 가. 근데 장 영향인 것 같아라고 판단되면 이것도 영가 저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가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보면서 그 섹터들이 지금 분기는 어땠고 전 분기는 어땠으며 앞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 어떨 건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종목 중에서 저가인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을 아니요 혹은 수급 공백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이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싼 주식들을 잘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마냥 올라가면 사실 장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 무서워서 못 오른 종목들 못 쫓아가요. 그럼 뭐 하다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오히려 변동성이 있으면 눌림목 구간 혹은 저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코스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증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일단 다우 지수 괜찮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또 조금 지금 미중 간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금리를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내리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조정 거치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없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사실 변동성이 좀 컸어요. 아까 다우보다. 왜냐하면 IT 종목들이 사실은 중국 관련된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 다만 일단 이번에 무역 협상만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치만 나와도 반등이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일단은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쌍봉 만드는 느낌이 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과거에 보시면 주봉을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오면 또 쌍봉이지만 멀리 보면 삼봉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삼봉인 것 같아. 근데 올라가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잠깐 볼게요.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갑가을 중에 을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어렵고 무역 협상만 잘 되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럼 정고점까지는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장중에 우리나라는 사실 상해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 올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중요한 건 내일 이슈. 그 이후에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왕 시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